제가 보험 설계사 일을 하기 전까지는 내 보험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실비보험을 갖고 계신다면 가입하면 안 될 낭비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암수술비 특약으로 방사선 특약, 약물 특약보다 훨씬 비싸고 이 중 가장 받기 쉬운 암진단비보다도 비싸죠. 반면 이 자료에는 항암 화학요법 약 23만 건, 항암 방사선 치료는 약 11만 건인데 그에 비해 암수술은 2만 건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암수술비는 다른 특약들보다 비싸고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를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가입하시겠습니까? 어서오세요. 보험카페 한팀장입니다. 요즘은 실비보험 없는 분들 찾는 게 더 힘들죠. 아마 보험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실비보험 정도는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보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실비보험이 있다면 정말 불필요한 특약들에 대해서 명쾌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나에게 어떤 보험이 있고 뭐가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해보기도 전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둘 가입했던 보험이 어느 회사에 있고 가입한 보험증권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색창에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조회하기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 부분 클릭하시고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에 관한 사항 모두 동의하신 후에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다음 편하게 인증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보험 가입 조회를 진행하게 되고 완료되면 가입하신 보험 내역이 모두 조회되는데요. 어느 회사에 어떤 상품을 언제 가입했는지와 보험의 보장기간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나와 있는 해당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실물 증권을 요청해서 받아보시고 제게 분석 의뢰를 맡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보험이라는 게 내가 질병이나 상해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청구할 일이 거의 없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보험은 저축도 아니고 재테크 상품도 아닌 단순 소비, 지출일 뿐이에요. 그래서 과한 보험료는 오히려 나의 재정 상황에 마이너스가 되고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점이라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보험료가 더욱 아깝게 느껴질 수 있는 시기일 텐데요. 그래서 내가 부담 없이 납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을 알차게 구성하셔야 하고 쓸모없고 불필요한 특약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해 부담을 최소화시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원비 특약을 말씀드릴 건데요. 2023년도 자료를 보시면 1인당 연간 입원 일수는 2.7일 정도입니다. 10년이면 27일, 50년이면 135일, 100년이면 270일인데요. 그럼 50세 남성 사무직 1급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1일당 3만원을 받기 위한 입원 일당의 보험료는 24,489원. 이 혜택을 받기 위해 20년간 납입해야 하는 총 비용은 587만원 정도 됩니다. 이 총 비용을 3만원으로 나누어 보면 195.9일이 나오는데요. 1인당 연간 일수를 근거로 195.9일을 연간 입원 일수 평균이 2.7일로 나누었을 때 72.5년이 걸린다는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해당 수치는 평균을 얘기하는 거라서 단순히 계산만으로 따지기에는 그렇지만 동일한 성별, 연령, 직업급수, 납입 만기로
암 진단비를 구성을 해본다면 24,930원으로 일반 암 진단비 1,500만원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3만원의 입원 일당을 가지고 있는 분이 500일을 입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더 큰 위험에 대비가 가능한 암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원비는 어차피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에서도 5천만원 한도로 받는 게 가능하거든요. 실비에서 나오는 것 이외로 추가로 입원 일당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적지 않은 비용을 납입하면서 입원 일당을 추가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실비에 있는 한도를 다 소진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5천만원 한도라는 게 1회가 아니라 연간 5천만원 한도이거든요. 올해 5천만원을 다 썼어도 내년에 또 5천만원 한도로 입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리셋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입원비는 효율이 떨어져 추천드리지 않아요. 암 입원 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으로 입원 시 1일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50세 남성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14,390원입니다. 100일 입원 시 1,000만원 수령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암에 걸려서 입원하는 평균 일수를 확인해 보면요. 2023년 기준으로 대장암은 평균 입원 일수가 6일밖에 안 됩니다. 위암은 6.1일, 폐암은 5일, 간암은 5.2일, 피부암은 8.7일, 췌장암은 9.2일 등 이렇게 입원 기간이 짧습니다. 한마디로 장기 입원을 안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비슷한 금액을 내면서 암 입원 일당을 준비하는 것보다 암 진단비를 가입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입원하시더라도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입원비를 받을 수 있어요.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특약 두 번째는 과도하게 들어간 수술비 특약입니다. 질병상의 수술비, 질병상의 1호종 수술비, 일반암 수술비, 유사암 수술비, 뇌심장 수술비, 호흡기 관련 수술비, 충수염 수술비, 척추질병 수술비, 관절증 수술비 등 수술비는 특약 종류가 무수히 많고 이걸 다 가입하려면 월보험료가 11만원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좋은 보험으로 보이시나요? 수술비가 무조건 안 좋다 이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실비보험에서도 질병이든 상해든 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수술비 처리가 다 가능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도 금액을 다 쓰셔도 어차피 1년이 지나면 한도가 리셋됩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원하실 때는 종합수술비로 구성하시되 가장 추천드리는 1호종 수술비로 준비하시면 호흡기 수술, 백내장 수술, 추간판 수술, 관절 수술, 대장용종 수술까지 자잘한 것들까지 다 보장받을 수 있게 되죠. 119대 같은 엔대 수술비와 비교하자면 엔대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대장용종이라든지 다빈치 수술 같은 각종 암 수술을 비롯해 현재 약관에 없는 신의료기술까지도 보장합니다. 1에서 7, 8, 9 수술비와 비교를 하면 이 수술비들은 비급여 수술이 안 되는 데 반해 1호종 수술비는 보장 범위 자체가 급여, 비급여 수술을 안 가리고요. 질병상해 수술비는 가입금액 최대가 보통 30만원, 많으면 50만원 정도로 구성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다빈도 수술들이 모여있는 1종과 2종 보장 금액이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수술비로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실비보험과 1호종 수술비 등으로 자잘한 부분부터 큰 수술까지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특약들을 중복으로 가입해서 돈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불필요 특약은 암수술비인데요. 암진단비는 1,000만원에 1,920원이고 암수술비는 1,000만원에 11,390원입니다. 방사선 특약, 약물 특약보다 훨씬 비싸고 이 중 가장 받기 쉬운 암진단비보다 비싸죠. 보상 기준을 보면 암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주고 암수술비는 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해야 주는데요. 암에 진단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케이스
케이스에 따라 바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항암 약물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 자료에는 항암 화학요법 약 23만 건, 항암 방사선 치료는 약 11만 건인데 그에 비해 암 수술은 2만 건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암 수술비는 다른 특약들보다 비싸고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를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예를 들어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하게 되면 암 수술비로는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지만 암 진단비는 보험금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 굳이 더 비싼 돈 내가면서 암 수술비 가입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암 수술을 하시게 되더라도 어차피 실비보험에서 암 수술비가 나오고요. 수술하는 비용으로 급여가 1,000만 원이 나왔다면 1세대 실비는 100% 보장하니까 1,000만 원 다, 2세대, 3세대 실비면 900만 원, 4세대 실비면 800만 원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엔 암 수술비 가입할 비용으로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더 가입하는 게 좀 더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골절 진단비와 상해담보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골절된 적이 몇 번 있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골절된 적이 없었는데요. 영상을 준비하며 궁금해서 제 배우자에게 물어보니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골절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골절이 과연 얼마나 일어날까요? 더 중요한 건 이 50만 원을 받고 못 받고에 따라 나에게 큰 경제적 위험이 올까요? 전혀 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실비보험으로도 골절당했을 때 기본적인 치료비인 통원치료비, 물리치료, 약값, 깁스치료,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굳이 이중지출을 해가면서까지 가입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깁스치료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발생할 빈도도 적을 뿐더러 어떤 케이스든 다 되는 줄 알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통깁스만 보장을 할 뿐 반깁스와 오픈캐스트는 보장을 못 받습니다. 몇십만 원 못 받으면 당연히 아쉽겠죠. 보험을 가입했고 매달 돈을 내긴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잘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넣고 월보험료를 높여 부담을 느끼실 건가요? 저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힘들게 번 돈을 들여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해에 대한 위험도가 낮은 직업군들이 사무직종, 주부, 학생, 의사, 회계사 등 직업급수가 1급인 분들은 실비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상해 특약을 여러 개 준비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몸을 많이 쓰는 직업군이 현장 직군이나 생산직이나 하루 종일 운전을 하시는 택시기사, 버스 운전기사, 이렇게 골절 위험이 항시 노출된 직업이라면 고민해 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한 가지 예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건 상해사고죠. 상대 과실이면 상대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요. 반대로 내가 가해자다. 그럼 실비보험으로 본인 치료를, 그리고 자동차 보험으로 상대 대인, 대물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처리도 가능하고요. 이렇듯 실비보험은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상해도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해도 질병과 마찬가지로 급여 5천만 원 한도, 비급여 5천만 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 원, 연간 100회 한도로 다 보장하고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한도를 다 소진했어도 어차피 1년이 지나면 한도가 리셋되고요. 다시 한도 금액만큼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도 상해 관련으로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특약은 최우선적으로 상해 후유장애 3% 특약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상해 후유장애 3% 특약을 1억 원을 가지고 있을 때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기사님의 급정거로 인해서 심하게 넘어져 허리 디스크 20% 진단을 받았으면 가입금액 1억 원의 20%인 2천만 원을 지급하고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양쪽 다 하셨습니다.
하셨으면 40%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약간의 허리 디스크로 10% 진단을 받았으면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첫 번째 손가락을 상시해서 15%를 받았다면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장애가 남았을 때 신체 부위별로 여러 번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보험에서 상해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나는 가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해 후유장의 3% 특약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다만 상해 관련 보험들은 위험 직군이 아니라면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특약 다섯 번째는 사망보험금이에요. 질병 사망 1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13만 5,500원을 내셔야 하는데요. 20년간 내면 3,252만 원입니다. 3,252만 원을 내고 1억 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해당 사망금은 80세 이전에 질병으로 사망을 하셔야 1억을 받는 거고 80세 이후에 사망을 하신다면 한 푼도 못 받아요. 더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에게 사망금이 왜 그리고 언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사망금이 필요한 이유는 가장의 부재 시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남겨진 배우자 혼자서 자녀도 케어하고 일도 하고 학원도 보내고 생활비에 양육비 여러 지출들이 많이 있고 이것을 혼자 다 감당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망금으로 이런 경제적 위험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망금은 80세 만기가 아니라 20년 납 20년 만기로 정해진 기간을 설정하여 그 안에 사망 시 나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설정하셔야 하는데요. 자녀가 학업을 모두 마치고 직장에 취직하면 경제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20년 이렇게 정해진 기간만 보장을 받는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20년 만기 질병상의 사망을 1억 원을 30세 남성 1,600원, 30세 여성 7,200원, 40세 남성 24,100원, 40세 여성 11,600원, 보험료는 1, 2만 원 수준으로 1억이라는 큰 금액을 대비할 수 있어요. 물론 자녀의 나이가 50세, 60세가 되어서도 가장이 사망하여 나오는 사망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금의 필요성이 낮아집니다. 굳이 9배, 10배 비싸게 만기가 긴 사망금을 가입하여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중요한 시기를 잘 대비하시고 오래 사시게 된다면 그만큼 보험료를 아꼈기 때문에 그 차입금들로 연금저축, 재테크를 하셔서 내 자산을 늘리시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보험이 실비보험임에도 아직까지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앞에 설명드린 불필요한 보험들은 많은데 실비만 없는 분들을 위해 연령별로 어느 정도 비용으로 준비가 가능한지 직접 비교하여 정리한 표를 안내해 드릴게요. 남성, 여성 상해급수 1급으로 모두 준비했고 비교한 회사는 총 10개의 회사입니다. 연령대는 0세부터 10살 단위로 60세까지 모두 비교했어요. 4세대 실비 기준이고 1년마다 갱신이 되며 5년 후 재가입이 되는 조건입니다. 표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준비할 수 있는 모든 회사의 실비 조건은 동일해요. 남성 먼저 확인해보면 0세는 2만원 초반에서 3만원 중반, 10살은 5천원대에서 8천원대, 20살은 7천원대에서 12,000원대, 30살은 1만원대에서 1만 5천원대, 40세는 1만원 중반대부터 2만원 초반대, 50세는 2만원 초반대부터 2만원 후반대, 60대는 2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중반대, 여성의 경우 0세는 1만원 후반대부터 4만원 초반대, 10살은 5천원대에서 7천원대, 20살은 7천원대에서 1만원 초반대, 30세는 1만원 초반대에서 2만원 초반대, 40세는 1만원 중반대부터 2만원 후반대, 50세는 2만원 중반대부터 3만원 후반대, 60세는 2만원 후반대부터 4만원 후반대. 잠시 영상을 멈춰서 내 연령대는 어느 정도 비용대로 실비보험이 준비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회사가 저렴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질병급여 5천만원, 질병비급여 5천만원, 상해급여 5천만원, 상해비급여 5천만원, 합산 각 1억 원으로 한도가 굉장히 높고 매년 리셋까지 되다 보니 자잘자잘한 치료비부터 암 같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까지 다 보상 가능한데요. 게다가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정말 유용한 혜택까지 존재합니다. 암으로 급여 치료비가 5천만 원 들어갔다면 4세대 실비 기준 4천만 원을 돌려받고 1천만 원을 내가 부담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라서 해당 금액을 초과한 4,800만 원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굉장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필수로 해야 하는 보험이자 1순위인 보험인데요. 4세대 실비 기준 비급여는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3대 진단비 보험 등으로 경제적 위험을 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3대 진단비도 중요도로 따지면 꽤나 높긴 하지만 어느 회사에서나 판매를 하고 있고 조건도 비슷하지만 사실 가격이 어디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회사별로 비교하여 나의 연령, 성별에는 어디가 저렴한지 꼭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비전문가인 여러분들이 해보시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회사별로 3대 진단비 구성 시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나오는지 비교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총 13개 회사를 비교했고 30세와 40세 남성, 여성을 비교했는데요. 바로 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상해급수 1급 기준으로 일반암 진단비 3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600만원, 뇌혈관 헐성 진단비 1000만원 기준입니다. 30세 남성 먼저 확인해보면 총 13개 회사 중 일반적인 알릴 의무 사항을 가진 11개 회사로 먼저 비교해보면 G사가 40,03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E사가 56,608원으로 가장 가격이 비싸요. 두 개의 조건이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회사별 비교는 필수고 좀 더 나아가 건강 등급이 잘 나오거나 입원, 수술력이 장기간 없는 경우 준비가 가능한 스페셜한 별표와 하트 회사도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조건 별표 회사의 경우 29,460원, 하트 회사는 31,700원입니다. 다음으로 30세 여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회사 중 가장 저렴한 곳은 J사 31,218원, 가장 비싼 곳은 E사로 43,355원입니다. 스페셜한 별표 회사와 하트사의 경우 26,120원, 22,580원으로 일반 회사 중 가장 저렴한 J사보다도 더 저렴해요. 동일 조건 40세 남성의 경우 J사가 51,900원으로 일반 회사 중 가장 저렴하고 D사가 63,730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별표와 하트사의 경우 37,560원, 49,60원으로 역시나 가장 저렴하고요. 마지막으로 40세 여성의 경우 J사가 34,700원으로 저렴하고 I사가 53,312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아요. 스페셜한 별표와 하트사는 각 31,880원, 26,936원으로 J사보다도 훨씬 저렴합니다. 이처럼 회사별 비교도 중요하고 건강하셨다면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스페셜한 회사까지 제대로 비교해보고 준비해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저희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평범한 회사원분들이 많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지출 요인은 보험 외에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 내용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매일 사용하는 통신요금, 매달 내는 월세처럼 정기적인 소비 지출로 계산을 하셔야 하고 본인 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절대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한 팀장은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보험사 비교는 물론 증권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이나 리모델링과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카페 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한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